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계속 듣고 계시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또다시 안보 정세 차갑게 굳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통칭합니다. 과거엔 증시, 외환 시장 등의 큰 폭의 충격과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인식돼서 그런지 그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게 좋겠지만 또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다행이죠.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이분들의 리스크도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택배 기사들입니다. 배송업체 간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부족하고 안전은 안전대로 위협받고 있고요.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경영학과 홍창희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진단해봅니다. 요즘 먹거리도 리스크가 많죠. 농약, 화학비료 없는 유기농 친환경 인증 농산품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골라야 할지 정보 부족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관계기관 실무자 연결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영화 한 편에 담긴 경제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분위기와 좀 맞아있는 영화인데요. 인천 상륙작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요즘은 물건 사러 어디 가거나 혹은 장 보러 어디 나가시는 분들 잘 없습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주문하면 다 배송이 되기 때문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분들입니다. 바로 배송업체인데 이 배송업체가 급증하면서 시간에는 더욱 쫓기고 있고요. 임금도 줄어들고 근무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송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법이냐 혹은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의 로켓 배송, 이런 시스템도 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가 화물 운송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택배나 혹은 배송 서비스 허가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좀 더 내 물건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배송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심할 경우 질서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결국 모두가 손해가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자, 이 배송 전쟁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준비한 인터뷰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경영학과 홍창희 교수 연결해서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경영학과가 아니고 네네. 경영대학의 광고홍보학과입니다. 아, 예. 가톨릭 관동대 경영대학 홍창희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으로 이 소셜커머스 3사를 중심으로 한 배송전쟁 조금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심한 상황이거든요.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그 용어가 잘못됐어요.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그랬는데 네. 이것이 발전을 시키는 건지 화물운송시장을 악화를 시키는지 그거는 잘 따져봐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까지는 화물운송의 어떤 시장의 구조를 봐가지고 네네. 영업용 차량들이 정식 허가 절차를 받고 그 운전자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네.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했었는데 네네. 이것을 허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고 등록만 하면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은 기존의 용달업이라든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그런 종사자들을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네. 피해를 가중시키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상황들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무리한 경쟁이라는 게 어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나 불상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리한 경쟁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등록제로 바뀌면서 일어날 예상될 풍경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쿠팡의 로켓 배송, 이 자체 배송 시스템이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다른 소셜 커머스사나 혹은 이렇게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벌써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현상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진행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매 활동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네.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그 판매를 하는 업체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판매하는 업체들은 물건을 또 그 고객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 전문적으로 하는 배송업체를 이제 이용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배송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커다란 그 무슨 통운하는 네, 택배 그런 이제 회사들이요. 물류업체들이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면은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이제 화물 운송 시장으로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등록제로 돼 버리면은 사실은 그런 화물 운송 업체라든지 또는 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그 판매 업체들 이런 구분들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그 비용 절감에 의해서 그것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면 소비자들한테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서 유리해지는 점이 있다고는 치지만은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채용 공고도 지금 많이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가시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럼 기존 용달하고 또 거기에 허가를 받고 일정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던 분들은 지금 외톨박이가 된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실은 어디 그것을 빼다가 다른 데다 꼽는 거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그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손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 놓고 또 이런 어떤 업체에서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예. 일자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소비자의 이익 부분도 뭐 있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업체 간 이 과당 경쟁이라고 할까요? 업체 간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되면 결국 좀 소비자들도 사실은 손해를 보는 면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그 스케줄에 의해서, 정상적인 안전 운행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 배송되는 것도 있고, 또 물리의 생명인 그 제품이 파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가 경쟁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마지막 그 정점에 있는 택배 기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낮은 단가로 무리한 배송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잦은 이직이라든지 역시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소비자한테 대하는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좋은 문제인가는 앞으로 좀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정말 새로운 운송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새로운 3차원의 도로를 건설한다 이게 아니라 기존 도로 옆에 있는데 그냥 또 다른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옮기는 이런 단순 이동 같은 느낌인데요. 물류업 전체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이 소셜 커머스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곧 이 배송 비용이나 유통 비용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가격 경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고객 유치 경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소셜 커머스의 어떤 생태계 역시도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같아서는 다른 데다가 이제 돈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갖다 하고 그것을 등록만 하면 이제 영업할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하고 또 기사를 채용을 하고 그들의 4대 보험을 주고 이렇게 쭉 나가면은 사실은 고정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업계 간에 분명한 그 문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쇼핑몰은 쇼핑몰 해가지고 주문받아가지고 배송업체한테 넘기고 또 배송업체는 자기들이 그 많은 영업용 차량을 다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 차량을 이렇게 편법, 불법으로 했던 부분들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기존의 용달이라든지 화물 운송 업체한테
그 분할을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경제적인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나가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대책 없이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정책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안이 없이 나간다면 기존 시장의 혼란만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소형 화물차 등록제를 만들게 되면 뭐 자유로운 참여 내지는 뭐 소셜 커머스 업체의 어떤 자유로운 운영이 아니라 결국은 또다시 이 지배 구조랄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유통 대기업들만 이득을 보게 된다. 서비스 질은 또 저하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아주 100%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 너무 잘못됐어요. 이 물류업체가 정확한 어떤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자가용 차량 번호판을 달고 또 지입체 차량으로 불법으로 그 대기업이라는 타이틀 네임 밸류를 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했으면 그것을 정부는 단속을 하고 처벌했어야 되는데 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너희들 불법 편법 다 눈 감아 줄 테니까 이제 그것을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니까 마음 편하게 등록해서 해라. 그래도 그들이 그만한 것을 등록을 못할 겁니다. 네. 또한 지금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소셜 커머스라는 이런 회사들 자체도 자기들이 차량을 갖다가 마련을 하고 택배 기사들도 마련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면은 사실은 그런 이익이 택배 기사한테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들이 막대한 이익을 간직한 채로 나머지 조금을 가지고선 마지막 그 택배 기사들한테 나눠준다면 그들의 그 근무 환경과 보수는 너무도 열악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갈 것이고 또 기존의 화물 운송 업체가 망가지는 이런 어떤 산업 구조의 활성화라든지 혁신이 아니라 아주 악화를 시키는 악법 또 나쁜 정책 제일 하치의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아주 우려되는 바 큽니다. 예, 이렇게 우려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유통업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는 질서가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깨지면 이 무질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어려운데 이게 무질서인지 혹은 정말 발전 방안인지를 좀 더 논의해야겠다. 이런 의문점을 저희가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보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문제가 더 가시화되기 전에 이런 목소리들을 조금 또 당국자나 혹은 관련 업계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택배 기사의 어떤 어려움도 뻔히 예상된다라고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 하락으로 가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시장을 일단은 세분화시켜야 된다. 세그멘테이션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네. 작은 규모의 화물 운송 시장 그다음에 중간 규모의 화물 운송 시장,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의 물류가 할 수 있는 화물 운송 시장을 구분을 해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저온이라든지 또 고온이라든지 아주 이 보관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식품 배송 같은 부가가치 배송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달 업체를 그대로 유지 존속시키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 줘야지 이것이 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대기업 위주보다는 좀 중소기업이 지금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도 듣는 정부 관료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장거리 선수와 단거리 선수 구분 없이 마구 뛰게 하면 결국 경기도 안 되고 선수들도 위험해지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부분들 다시 교수님 말씀처럼 세분화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가톨릭 관동대 경영대학 홍창희 교수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한 걸음 한 걸음 좀 탐구해 가다 보면 더 재미있게 경제를 이해하고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 형식이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수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월 목요일 여행 스케치 공연이 열립니다.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 저희도 몇 번 인터뷰를 준비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참 늦게 겨우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고요. 북미에선 판매가 중단됐고 또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계속 판매 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리콜 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난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렇게 이케아 사태처럼 기업이 발견한 자사 제품의 결함에 대해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네요. 소비자가 보상해주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좀 흥분하다 보니까 정답을 포함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못 들었나 하고 깜빡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퀴즈 얘기에는 계속 열어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 위해를 입거나 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때 환불, 수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부르고요. 2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제가 정답 말씀드렸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캠페인 듣고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금리 결정되는 날인데 동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동결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한진해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책이 나오고 있긴 한데 계속 결론은 안 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절에 선물 보내느라 택배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올해는 유난히 더 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시각 경제 톱 뉴스 2대1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예상대로 동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에 3개월째 동결한 건데요.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는 한데 워낙에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부가 대출 증가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여러 규제에 나섰는데도 이 가계대출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게 되면 대출 증가에 부채질할 게 뻔하니까 일단 이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이 지금 올해 금리를 올리네 마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 지난달 말에 열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내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이 조성됐다. 이런 식의 매파적 발언이 연준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이 아니더라도 이제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게 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빚진 사람들의 이 이자 부담도 커지고 가계부채 부실 우려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외 금리 차라고 하는데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 차이 좀 그런 걱정도 많이 했군요. 경기 진단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일단 내수는 개선됐다고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성장 경로는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금통위가 끝나면 나오는 이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이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된 가운데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수요나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추경이 통과되고 또 지난 6월에 금리도 한 차례 인하를 했으니까 이런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덕에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보면 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한진해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룹 차원의 지원책 이것 자체도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결론을 계속 못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한항공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지난 6일 한진그룹이 내놓은 지원책 내용을 보면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 원을 출연하고 이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해외 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600억 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총 1,000억 원을 만들겠다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 어제도 이사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 원 자금 지원 안건을 논의를 했는데 워낙 이사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제 결국 내일 다시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진해운 자금 지원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제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배임을 하는 그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나서도 이 배임 문제, 자본법상의 문제는 좀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좀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자, 제조업 제품 중에서 수입산이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통계청이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작년 제조업 국내 공급은 1년 전보다 1% 증가했는데요. 국산이 0.5% 증가한 반면에 수입이 2.2% 늘어서 이 수입의 증가율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내 공급이 늘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국내 소비자나 생산자의 구매력이 늘었고 이제 내수가 좀 활기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요. 국산보다는 이 수입이 더 크게 늘었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9%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고요. 국산 점유율은 70.2%로 높긴 한데 그래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개별 수비세 인하 정책에 신차 출시 효과 이런 것도 더해져서 5.5% 늘었는데요. 국산차는 3.9%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에 수입차는 무려 14.6% 증가했습니다. 전자제품은 7.3% 감소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지만 이 명절 전에 선물 보내느라 택배 많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대목인데요. 올해는 좀 유난히 더 늘었다 이런 얘기 있네요. 네, 우체국 택배를 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우체국에 접수된 배송 물량이 976만 상자였습니다. 지난 5일에는 하루 동안 195만 상자가 접수가 돼서 우체국 택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추석 관련 배송 물량 최고 기록이 183만 상자였는데 이거보다도 6.46%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민간 택배사인 CJ 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도 올 추석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금 특별 수정기간으로 지정하거나 추가 인력 투입에 나섰는데요. 사실 올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이달 말에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추석 선물 주고받기는 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 김영란법 시행하기 전에 마지막 연결이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선물 좀 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또 김영란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선물 단가를 좀 낮추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면서 택배 물량이 늘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영란법부터 이 금통위의 금리 동결까지 다 이 김영란 대법관의 이름이 자꾸 등장하네요. 오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네, 김영란법 명령 이걸 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순기능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요 위층에 나타나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하반기 경제에 이 김영란법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 소득 증가, 국민소득 증가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대1리 권서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채소값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정말 무서운데요. 그래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나 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몸에 더 좋은 걸로 알려진 유기농이나 친환경 또 무농약 이런 농산품 구매하려고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건강에 유리하다라는 건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가면은 따로 코너가 있을 정도죠. 재래시장에서도 좀 더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이 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인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웃돈을 주고라도 사는데요. 과연 제대로 된 친환경인지 또 유기농인지 궁금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가짜도 많이 유통되고 있고 또 적발되고 있는데요. 구분법과 관련 정보 관계기관 담당자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정은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제 뭐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 농산품 선호하시고 또 드시려는 분들 많거든요. 정확히 이 친환경 인증 어떤 건가요? 친환경 농산물이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는데요. 네네.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 네. 유기농산물은 네.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생산된 것이고요. 네네.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2 이하만 사용하여 제재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무농약 또 유기농 얘기해 주셨거든요. 친환경 이런 것도 따로 구분돼 있나요? 친환경 농산물은 이제 그 유기와 무농약을 통틀어서 네. 말하는 거고요. 그 친환경 농산물 안에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이렇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판매대나 혹은 이 별도로 마련된 코너만 보고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무농약이다, 유기농이다, 또 저농약이다 뭐 이런 것들 그냥 표현만 보고 고르시는데 인증 표시를 좀 적당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유기나 무농약으로 판매를 하려면 인증 표시와 함께 생산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간명, 생산지를 인증품 포장에 직접 표시하거나 네네. 포장 상태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판이나 푯말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네. 네, 친환경이나 무농약, 유기농으로 광고해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려 하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인증 사업자의 성명이나 인증번호 등의 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확인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재래시장 가면 상인들이 이거 유기농이니까 사가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게 가장 이 친환경 인증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물론 인증 마크가 있으면 좋겠지만 유기나 무농약으로 표시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푯말에 생산자 이름이나 인증번호와 같이 인증 표시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네. 인증품으로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인증 마크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뭐 생산자라던가 또 여러 가지 장소, 사업자 소재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 요즘 뭐 가짜 친환경 인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재래시장에서 이런 가짜 유기농 친환경 인증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앞서도 뭐 3년간 뭐 어떻게 써야 된다, 뭐 비료를 어떻게 써야 된다, 농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을 지켰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증품 판매장이나 취급장에 방문해서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인증품의 구매 내역이나 판매 내역이 일치한지, 그리고 실제 산지에 출한 농산물인지 확인하고요. 네네. 시판되는 인증품을 수거해서 연간 1,500여 건 잔류농약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재래시장까지도 네. 비인증품에 유기나 무농약 표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찾아가서 그 인증된 내용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점, 그리고 수거해서 이렇게 뭐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또 확인한다라는 것,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또 앞서 그런 방식으로 좀 확인된 것들을 구매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 유기농이나 무농약 같은 이런 인증 외에도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인증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친환경 인증 외에도 농산물을 우수하게 관리한다라는 뜻의 GAP 인증하고 네. 전통식품 인증이 있는데요. GAP는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포장,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고요. 네. 그리고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 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이나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네네. 인증받은 제품은 초록색 네모난 국가 인증 마크 안에 GAP 전통식품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유기농, 또 무농약 이런 것들이 그렇게 초록색으로 확인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전통식품, 우수한 식품, 뭐 GAP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 된다. 뭐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명절 대목 앞두고 있으면 좀 바쁘거든요. 마트나 뭐 재래시장 가도 좀 소비자들 정신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친환경 인증품의 진위 여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한데요. 아, 네네. 인터넷 검색창에 친환경 농산물로 검색하시면 친환경 농산물 정보 시스템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아, 네네.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면 친환경 인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위에서는 친환경 인증뿐만 아니라 GAP나 전통식품의 인증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농식품 안심이. 예, 안심이. 자, 이런 정보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명절 앞두고, 우리 손주들 또 이렇게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유기농, 친환경, 또 전통 방식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고르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명절을 위해서 좀 좋은 정보 전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서정은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내지는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삶이 사실 영화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삶, 한 사람의 인생 같은 영화, 그 영화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 북핵 실험 때문에 난리거든요. 지금 계속 저희 YTN 뉴스에서는 이 관련 소식들 또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때마침 적합한 참 적절한 이 영화를 고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인천 상륙작전 고르셨네요. 네, 최근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오늘 또 상황이 보니까 또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인천 상륙작전 이재한 감독의 두 번째 6.25 전쟁 소재입니다. 네네. 첫 번째 영화가 이 포항의 학도병 이야기를 다뤘던 그 포화 속으로가 있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두 번째 영화를 냈습니다. 예, 그 빅뱅의 탑이 주연을 했었죠. 포화 속으로 이 학도병 이야기 어떤 휴머니즘 같은 거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영화 제목 자체도 인천 상륙작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스케일도 큰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6.25 전쟁 당시 그 가장 성공한 작전이다. 이래 불리는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네.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소재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이 영흥도와 인천에 침투를 해서 그 작전을 폈던 이 해군 첩보부대 그리고 또 그 켈로 부대라고 있는데요. 네. 그 미국의 그 정보참모부 산하에 있던 그 특수부대인데, 네. 요 그 켈로 부대의 뒷얘기를 이렇게 픽션으로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예. 자, 인천 상륙작전은 픽션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픽션이 섞여서 약간 팩션이 된 이런 얘기인데 어떤 줄거리로 진행됩니까? 네. 6.25 전쟁 당시에 그 인민군의 그 기습 남침에
한국과 그리고 이제 연합군은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 지역을 뺏기게 되죠. 네. 이때 이제 유엔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인 이제 메가드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 리암 니슨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작전명이 크로마이트였죠. 네. 이 메가드 장군은 해군 첩보부대 대위 장학수와 그리고 그 부대원들을 당시 이제 적지인 인천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그 켈로 부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데요. 요때 그 작전명이 엑스레이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인민군 인천 방어사령관인 이제 링게진이 이를 눈치채고 이들을 뒤쫓는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예,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 굉장히 긴박할 것 같습니다. 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 이 복수하면 떠오르는 배우인데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하는 메가더 장군 역할로 나왔군요. 어떤 경제 이야기 숨어 있습니까? 네,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은 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의 사실상 그 불가능하다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작전입니다. 인천항의 수로는 좁았고요. 또 물살은 되게 빠르고 또 조수 간만차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설치했던 기뢰도 곳곳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뚫고 7만 5천 명의 병력이 260 한 척의 함정을 타고 기습 상륙을 감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군은 물론이고 적군마저도 이 상륙 작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네. 하지만 메가드 장군은 오히려 이제 이 점을 이용을 합니다. 네. 모두가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작전을 감행을 해서 최고의 승리를 일궈내는데요. 이처럼 그 남들이 잘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과 이를 이제 실천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문샷 싱킹이라고 요즘 경제 쪽에서 많이 부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 일종의 메가드 장군의 문샷 싱킹인데요. 오늘은 이 문샷 싱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참 역사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문샷 싱킹, 이 내용이 문샷 싱킹. 달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샷 하면 달로 쏘다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달 탐사선 그 발사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의미하는데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9월에 미국이 이제 달에 탐사선을 보내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 달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아예 달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어떤 10%를 개선하기보다 10배의 혁신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유래된 게 바로 문샷 싱킹. 그러니까 달에 탐사선을 쏘는 그런 생각이다.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한창 미소가 이 우주 경쟁할 때 아예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달에 가버리겠다. 정말 문샷 싱킹 좀 확 뛰어넘는다 이런 혁신이 확실히 떠오르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이 문샷 싱킹을 기업 정신으로 삼고 있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구글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제 구글 글라스 이런데 그 구글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또 안경을 통해서 증강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내보이겠다. 이게 구글이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눈물을 모아서 이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컨택트 렌즈도 지금 구글이 또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억 장의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이제 구글 포토 이런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대표적인 문샷 싱킹의 지금 사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 예전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 얘기 해드리면 무슨 영화 같은 얘기하고 있냐라고 할 텐데요. 이 영화관에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삶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네. 자, 문샷 싱킹 사례하면 사실 저는 떠오르는 게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거든요. 재활용 가능한 로켓까지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문샷 싱킹의 대표 사례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기업의 대표가 바로 이제 테슬라 모터스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또 이 머스크와 함께 이 아마존의 창업자인 그 제프 베조스가 또 이 대형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 지금 두 사람이 우주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사인 스페이스X 이를 지금 머스크가 만들어서 네. 2025년까지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 이 선언을 했는데 네. 2025년이면 앞으로 10년도 안 남은 그러네요. 네, 9년 남았습니다. 네. 네. 10년 후에 정말 우리가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자 또 베조스도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자신은 우주 관광과 우주 물류 배송을 하겠다. 네. 또 그러면서 지구를 망치는 중화학 공업들은 화성으로 보내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지금 사업의 영역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샷 싱킹이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말
20년 전 뭐 토탈 리콜이라는 아주 과거 영화도 나오는데 정말 그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게 바로 문샷 싱킹이다. 경제 영화관하고 참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 때도 다뤘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문샷 싱킹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그 디지털 혁명에다가 이제 물리학이나 생물학 이런 것을 모두 융합시킨 새로운 기술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글자가 들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붙기 때문에 완전 기존과는 다른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무인 드론이라든가 또 3D 프린팅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합성 생물학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 최근에 그 포드사가 2021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5년 뒤에 사람이 타지 않는 그런 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직접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포드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원래 이제 기술이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한 번에 완전 완성된 자동차를 내겠다 이러면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올 초에 사실 그거 딥마인드가 만들었던 알파고 우리들한테 엄청 그 충격을 줬었는데 네네.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 문샷 싱킹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언뜻 생각해 보면 진짜 실현된다라기보다는 굉장한 어떤 사회적 메시지로서 효과가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결국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문샷 싱킹들이요. 네. 그냥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 사회 제도라든가 관습 그리고 생각 자체를 완전 뜯어고친다는 데서 기존의 이제 기술과는 이제 조금 이제 다릅니다. 사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구글이 갑자기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때 IT 기업들이 모두 이제 매달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있은 후 우리 삶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행동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 실용화가 되면 엄청나게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사람 간의 소통이 늘어날지 어떨지는 궁금해집니다. 영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문샷 싱킹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이 적의 흐리를 갈라서 보급로를 차단시킨 이 인천 상륙작전, 이걸로 한 방에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인민군은 단숨에 와해가 되고요. 또 우리 연합군은 인천에 상륙한 지 13일 만에 또 서울 수복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죽지세로 압록강까지 다다르는데 만약에 당시에 연합군이 낙동강 전선에 화력을 집중했더라면 과연 이런 전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또 생각을 좀 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샷 싱킹은 어렵긴 하지만 성공만 하면 엄청난 성과물을 안겨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취급은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그 성공 가능성도 높지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최근에 로켓이 또 폭발을 했죠. 이게 말은 그 꿈은 대단합니다만 사실 또 하이리스크가 있는 게 또 문샷 싱킹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뭐 청문회도 있고요. 또 한진해운 사태 복잡한데 문샷 싱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목은 활성 성분인 케라틴과 약용효모로 두피를 건강하게.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랑하는 사람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고 힘 있는 피부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올 추석에는 슈퍼바이탈을 선물해보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펠 슈퍼바이탈 크림.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는 정답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했죠. 네, 리콜이었는데요. 4876님, 우리나라도 레몬법 도입돼서 기업윤리 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은 1970년대 이 레몬법 만들어서 이 소비자를 보호해 왔죠. 자, 오늘 퀴즈 재밌다라는 얘기 많이 주셨는데요. 자꾸 이렇게 가족을 리콜하자라는 분이 두 분이나 올라왔는데요. 예, 안 됩니다. 자, 생수 선물은 0036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의견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2910님께는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드립니다. 리콜은 기업이 좀 선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기업이 더 이미지 개선으로 이득을 보는 걸 겁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